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일체를 특검에 맡겨 매듭짓자고 제안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즉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원, 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거듭 안중근 유목의 소목자가 소장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며 확실한 근거를 가진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위축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일체를 특검에 맡겨 매듭짓자고 제안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즉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 한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만큼 특검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 개혁을 위해서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국정원 포털팀에 대한 수사 결과가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권 차원의 국정원 무죄 프로젝트가 무섭게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NLL 회의록 관련한 검찰의 염치 없고 몰상식한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항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8%의 국민 지지를 받았던 대선 후보는 공개 소환에 흠집을 낸 반면 그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유포한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선 서면 조사로 마무리한 것은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겨울을 앞두고 전기요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천문학적 부채 문제를 서민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원, 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아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유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회의록 관련 내용을 공개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문원, 서상기 의원과 함께 김무성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프랑스 교포들의 박근혜 정권 규탄 집회와 관련해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며 협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3일 프랑스 교민들이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일정에 맞춰 한국의 총체적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이들이 파리 인권광장에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한 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에 대해서 여기에서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통진당 파리 지부 수십 명이 모여서 했다네요라며 집회 참석자들을 통합진보당 파리 지부 사람들로 규정한 뒤 과연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부끄러운 헌법 유린, 독재 정권식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100여 명 안팎의 우리 교민들이 들었던 현수막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집회를 불허해달라고 한국 대사관에서 프랑스 경찰에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막을 명분이 없다며 프랑스 경찰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 강국이라 불리는 프랑스 파리 순방에 테마로 잡았던 것은 바로 품격과 국격 신장이었습니다. 집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이 정권의 국격이란 말입니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적 비판 세력을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국내의 공포정치, 신유신 독재의 망령이 대통령을 따라 나라 밖으로까지 기어나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금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의 본질은 민주개혁 세력 전체를 공안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투쟁본부 중앙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탄압의 끝은 국민 모두에게 갈 것이고 민주당 역시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모두 적으로 간주해 해산시키고 잡아 가두겠다는 발상이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진보당 해상 청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황교안 장관이 법사위 결산심사에서 예방적 조치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예, 상당히 위험천만한 발상이죠. 아니,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술 마시기 전부터 이렇게 운전대를 못 잡게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로서 죄형 법정주의가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죄가 있으면 법에 근거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죄가 성립도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단속한다는 것은, 일제시대에 치안유지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 식민지 집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예비 검속하던. 예.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과거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정당, 예컨대 공화당이라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공화당 민정당인데. 네. 그런 정당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도 받아들일 거냐라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이해가 좀 되는데요. 예. 안도현 시인이 거듭 안중근 유목의 소장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며 확실한 근거를 가진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위축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어제 있었던 재판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공익성 목적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국가의 보물인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찾는 일이 충분히 공익의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말입니다. 국가의 보물인 안중근 의사 유목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찾는 일이 그건 저는 얼마든지 충분한 공익의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재판부의 이번 판결문에 참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한 표현들이 표현의 자유, 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었다고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안중근 유목의 소장자가 박근혜였다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진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것을 어떤 한 재판관이 이런 식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평입니다. 박은선 성별 태클건 감독 전원에게 레드카드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지도자들이 서울시청 소속 박은선 선수에게 제기한 성별 논란은 용서할 수 없는 폭력입니다. 감독 한 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넘길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박은선 선수의 소속팀 서울시청을 제외한 WK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은 지난달 19일 간담회에서 박은선 선수의 성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박은선 선수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전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 주지 않을 시 서울시청팀을 제외한 실업 6개 구단은 2014년도 시즌을 모두 출전 거부한다는 의견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박은선 선수는 올 시즌 19골로 WK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중하위권에 그쳤던 서울시청은 박은선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 올 시즌에는 정규리그 2위와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6개 구단 감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시청만 쏙 빼고 모여 앉아 대책을 궁리했습니다. 박은선 선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 여자축구연맹에 성별 진단을 요구하고 연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시즌을 보이콧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박은선 선수의 성별 논란은 이미 오래전에 일단락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여자축구 지도자들이 한 선수의 아물어가던 상처에 소금을 뿌린 셈입니다. 6개 구단 감독들의 비열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음습한 작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석에서 농담으로 한 얘기일 뿐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나고 맙니다. 박은선 선수와 관련된 자신들의 의견을 문건으로 정리해 연맹에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짓 해명으로 사태가 확산되자 박은선 선수 진단 안건을 연맹에 제기했던 이성균 수원시설관리공단 감독이 어제 거짓 해명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책임은 나머지 5개 구단 감독들도 똑같이 져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함께 스포츠인의 정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박은선 선수가 두려웠다면 이를 극복할 전술을 구상하는 게 지도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엉뚱하게도 한 선수의 인권을 짓밟고 그라운드에서 내쫓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경고 절차도 필요 없는 즉시 퇴장감의 반칙 행위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딸로 태어나서 28살이 됐다.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저한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던 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든다는 SNS 글에서 박은선 선수가 겪었을 모욕감과 고통을 감히 짐작해 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10.1도, 습도는 36%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